안녕하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이정윤입니다. 이 강의는 제가 쓴 책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교재로 총 16강짜리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번 강의는 10장입니다. 10장. 그래서 10장은 어느 부분이냐면 2부 가격 분석에서 7장의 거래량 부분, 그리고 8장의 가장 좋아하는 차트 유형 4가지 부분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격 분석 요 1, 2장을 7강에, 3, 4장에 8강, 5, 6장에 9강에 했으니까 이번 10강이 이제 2부 가격 분석이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가격 분석의 마지막 8장에 무엇을 넣어놨냐면 가장 좋아하는 차트 유형 4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실전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차트가 좋은 차트니, 또 너는 어떤 차트를 좋아하니, 네가 슈퍼개미라며 슈퍼개미가 좋아하는 차트는 어떤 거니 라는 걸 이 8장에 넣어놨고요. 7장의 거래량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 중에서 추세 분석과 패턴 분석은 봉, 이평선, 거래량 같은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니까 실제의 그 중요한 핵심이 되는 기초 지표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이루어지는 봉 차트, 그리고 각각의 종가를 평균한, 종가를 5일 평균하면 5일 평균선, 20일 평균하면 20일 평균선, 그 평균한 평균점을 찍어서 각각의 이동평균선의 위치로서 분석을 하고, 봉,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 어떤 거래량이 늘었을 때, 거래량이 줄었을 때, 전저점이나 종고점에 거래량 매물대가 많이 있을 때, 이렇게 거래량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들, 요것들이 아주 기초적인 분석이에요. 그러면 거래량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차트 유형 4가지를 사실 넣었는데 원래는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책을 구성할 때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1안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책을 쉽게 쓴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왕초보를 위한 주식 수업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거래량 다음에 보통의 책들은 뭐가 써 있냐면 보조지표라는 게 있어요. 보조지표. 보조지표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스토캐스틱, MACD,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예전으로 치면 뭐 삼선 전환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RSI, 스토캐스틱, MACD 요 3가지를 좀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보조지표죠. 그리고 보조지표를 넘어서 그야말로 보조지표라고 하기에는 단독으로서의 이론성이 있고 실제 유저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볼린저 밴드, 책 한 권으로도 있어요. 볼린저 밴드. 또 하나는 일목균형표. 그래서 원래 8장의 후보가 1순위는 보조지표를 라는 걸 8장에 넣는 방법. 2순위는 뭐였냐면, 2순위는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 해서 아예 좀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차트를 넣는 방법. 그런데 그 2가지를 아무것도 안 넣은 거죠. 왜?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왕초보를 위한 주식 수업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초보자를 위한 투자책이 꽤 많이 있고, 그 중에 뭐 완전 스테디셀러도 있죠. 5년 이상 굉장히 많은 책이 팔리는 책들이 있는데, 그들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넓은 부분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접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초보자들이 여기까지 굳이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차트, 가격 분석에서는 우리가 왜 필요한지를 1장, 2장에서, 그리고 야, 봉차트와 이평선 알면 추세 분석, 패턴 분석 할 수 있으니까 3, 4, 5, 6에 엑기스를 담아놓고, 마지막으로 야, 거래량도 중요해 한번 얘기해주고, 야, 8장에서는 야,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차트 유형 4가지를 한번 독자들에게 한번 제시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컨셉이 이 8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8장에는 보통은 보조지표, RSI, 스토캐스틱, MACD 같은 보조지표 또는 일목균형표나 볼린저 밴드를 넣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런 거 다 빼버려, 이것만 알면 돼, 봉, 이평선, 거래량, 그것들을 통해서 추세 분석, 패턴 분석만 하는 거를 알면 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은 참 범위를 좁혀줬다, 초보자들이 공부하는 범위를 좁혀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7장 거래량 부분. 자, 7장의 거래량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다. 저는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인데 열심히는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래도 머리도 뭐 적당히 했었고 뭐 좀 공부하면 곧잘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이나 뭐 대학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 거는 동기부여나 중요성을 몰랐던 것 같아요. 공부의 중요성,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그래서 제가 세무사 시험 공부할 때 진짜 확실히 느꼈거든요. 세무사 시험을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뭐 몇 년 동안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근데 저는 진짜 1년 만에 붙었거든요. 신림동이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서 1년 만에 붙었냐? 신림동에서 1년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서 그걸 2년, 3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세상에 좋은 거를 이미 알고 나서 신림동에 들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30대 초 중반에 가서 이제 세무사 공부 1년을 했는데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놀러 다니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저는 세무사를 따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따야죠. 최대한 빨리 따야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다? 동기부여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중요성을 알자는 거죠. 그래서 각 목차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건 이 책은 왜 이렇게 뭐 목적, 중요성, 동기부여 이런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공부가 재미있게 집중력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에서도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거래량이 왜 중요해? 격언에 많이 있잖아요.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다. 거래량은 귀신도 못 속인다. 세력들도 주가 관리는 해도 거래량 관리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주가 관리라는 말?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시가도 관리하고 종가도 관리하고 그런 봉차트를 만들 수 있고 봉차트를 만들면 이평선도 만들어져요. 특히 소형주에서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냐? 없어요. 거래량은 조절할 수 없어요. 물론 거래량 조절도 통정 매매로서 가능해요. 샀다 팔았다. 그게 이제 큰일 날 일인 거예요. 큰일 날 일. 통정 매매, 허위 매매, 허수 매매 다 큰일 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요즘에는 큰일 나는데 정말 뭐 20년 전, 15년 전에는 그 금감원의 그런 이렇게 픽업하는 그 잘못한 것들 이렇게 뽑아내는 기술들이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횡행했어요. 근데 요즘엔 전혀 없죠. 근데 어쨌든 세력들이 주가는 관리를 해도 거래량은 관리 못한다라는 게 이제 통설이고요. 주가와 거래량의 관계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라고 했지만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량도 늘어나는지 또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떨어지는지 뭐 주가는 오르고 거래량은 떨어지는지 뭐 역의 관계인지 정의 관계인지에 따라서 이게 좋은 거니 나쁜 거니를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고 있자라는 관점에서 주가와 거래량의 관계라고 써놨고요. 그다음 매물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주식 방송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야 매물대가 몰려있는 구간이라서 한 방 두드려 맞고 밀리겠습니다. 저 매물벽을 돌파하기가 힘들죠. 매물대, 매물벽 이런 말들을 쓰는데 왠지 느낌이 뭐야? 매물대, 매물벽 뭐예요? 왠지 뚫고 지나가기 힘든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매물대가 몰려있는, 매물벽이 몰려있는 곳을 뚫고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매물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써놨고요.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 전략에서는 요 직전에 9강에서 추세 매매에서의 매매 전략,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에서의 매매 전략을 써놨듯이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 전략에서는 거래량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 매매 전략은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세한 거는 구체적인 것은 책의 본문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8장 가장 좋아하는 차트 유형 4가지입니다. 주어가 빠졌어요. 누가? 제가. 이거는 뭐다? 아주 개인적인. 그럼 이거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저거 싫어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 책 잘못했어. 저 강의 잘못된 강의라고 말할 게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성을 대할 때 나는 키 큰 여자가 좋아, 나는 키 작은 여자가 좋아, 나는 성격 좋은 여자가 좋아, 나는 조용한 여자가 좋아, 나는 활발한 여자가 좋아. 또 여자분들도 남자를 볼 때 나는 뭐 키 큰 남자가 좋아, 키 작은 남자가 좋아, 뚱뚱한 남자가 좋아, 날씬한 남자가 좋아, 잘생긴 남자가 좋아, 못생긴 남자가 좋아. 다 이렇게 취향이나 이상형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차트 이상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듣는 또는 제 책을 본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당연히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저를 비판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이것은 정답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해하셨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잖아요. 다름. 제가 좋아하는 게 이거야. 근데 만약에 이건 지금 왕초보 주식 수업이니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세무사가 저런 걸 좋아하니까 나도 저런 걸 좀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왕초보 수업이지만 나는 좀 초보는 아니고 조금 알아, 차트도. 근데 쟤는 나랑 다른 말을 하네?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정답은 없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여기 있는 4가지입니다. 자, 4가지 중 첫 번째, 제 이상형 차트, 이상형 올림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성에 대한 이상형이 아니고 차트에 대한 제 이상형 월드컵 첫 번째, 완전 정배열 신고가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아까 앞부분 우리 이평선 쪽 봉 차트가 3장이고 4장이 이평선이잖아요. 4장 강의, 이평선 강의에서 정배열에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정배열, 또 역배열에서는 저항으로 두드려 맞고 내려가는 게 역배열, 정배열은 이평선의 위치가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고르게 되어 있고 역배열은 거꾸로 되어 있고, 완전 정배열은 중장기 이평선이 밑에 깔려 있고 그 다음 단기 이평선이 있고 그 다음 주가가 있는 완전 정배열에서 주가가 전고점을 빵 하고 뚫고 올라가는 신고가 로켓이에요. 빵 하고 뚫고 올라가면 장대 양봉이 막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완전 정배열 신고가를 제가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배열이긴 한데 정배열에서 신고가를 치는 완전 정배열이 아니고 정배열로 가다가 조정을 받아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단기 이평선이 좀 이렇게 꼬부라지면서 이렇게 눌림목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정배열이긴 한데 눌림목 조정을 받는 정배열. 제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차트는 이제 정배열은 아니고 역배열이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막 돌아서는, 즉 바닥, 뭐 아까 패턴 지금 이게 저기잖아요. 10강이죠. 9강에서 패턴 분석했었죠. 9강의 패턴 분석에서 뭘 했었죠? 역배열에서 3중 바닥을 찍고 또는 쌍바닥을 찍고 정배열로 돌아선다고, 그게 이제 완전 바닥이었잖아요. 근데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을 저는 찾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그게 역배열이었는데 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서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애들, 정배열 전환 진통 과정의 애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배열 전환 진통해서 이제 완전 정배열이 딱 됐어. 요게 지금 주가 차트의 생성 원리 또는 라이프 사이클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역배열이야. 완전 역배열에서 쌍바닥하고 3중바닥 찍고 나서 정배열로 전환 진통 과정을 거쳐 전환 진통 가졌다가 완전 정배열 초입이 돼. 완전 정배열에서 완전 정배열 초입에서 쭉쭉쭉 올라가는 듯 하다가 눌림목 조정 받아. 그리고 다시 재차 상승해서 전고점 뚫고 신고가 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주가 차트의 라이프 사이클이고, 또는 그때 말씀드렸던 주가 이평선들은 수렴했다가 모였다가 확산하고 뭐 이런 내용들, 이평선의 개념들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왜 이런 차트들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정도 하고 앞에 강의와 마찬가지로 책의 본문을 보면서 한번 강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6강의 강의 중에 10강 2부 가격 분석의 7장 거래량, 8장 가장 좋아하는 차트 유형 4가지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자, 일단 7장 거래량에서는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중요한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기초 자료를 변형한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원자료는 봉차트 이평선 거래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기본 지표.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어떻게 알아? 여기 딱 써 있잖아.
우리가 증권사 차트를 열면 기본적으로 일간 차트가 나오고요. 일본식 일간 차트가 나오고요. 일간 차트가 나오면 봉이 나오고 이평선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오고 이 세 가지가 무조건적으로 나와요. 여기에 볼린저 밴드가 있어요. 일목균형표가 있어요. RSI가 있어요. 스타캐스틱 있어요. MACD가 있어요. 삼선전환표가 있어요. 그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OBV 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게 봉차트, 이평선, 거래량인데 기본에 충실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다라는 게 뭐 여러 분야에 있는데 주식 차트 보는 법에서도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제 책에서는 특히 왕초보를 위한 책이니까 어려운 지표들 다 빼고 봉차트,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 8장에서조차 더 딴 거 설명하기 싫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유형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거래량이 진짜 중요하니 주식 경원을 보자.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막 했었어요. 그런데 거래량을 속일 수는 없었다. 자, 거래량이 터지는 건 뭘까요? 거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세요?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모두가 저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될 때예요. 적정 가격이고 지금 저 주가 10,000원은 사고자 하는 사람은 10,000원에 사고 싶어. 팔고자 하는 사람은 10,000원에 팔고 싶어. 그러면 10,000원에만 딱 거래되고 그 다음부터 거래되지 않아요. 왜? 내일도 10,000원, 내일 모레도 10,000원이니까 더 이상 거래되지 않겠죠. 그래서 적정 주가일수록 거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졌다면 야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의견이 막 달라지죠. 거래가 급등할 수 있고요.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다면 역시 야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하고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정 주가일 때는 거래량 충돌이 나오질 않아요. 왜? 매수세와 매도세가 충돌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적정 주가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거래량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 발생하며 충돌의 힘이 클수록 거래량이 커진다. 이걸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거래량이 왜 중요하니?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야. 주가 거래량의 그림자인데 그러면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게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왜? 그림자가 원래 주인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거래량의 그림자니까 주가가 거래량을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거래량의 봉차트에서 하루하루 거래량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단기 매매, 특히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할 때는 바로바로 체결되는 거래량의 숫자도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가 매수 체결이 들어오는지 시장가 매도 체결이 들어오는지 물량은 어느 정도 사이즈로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체결 강도 같은 게 나오죠. 이건 지금 꽤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주식의 가격, 주가와 회사의 시장에서의 가격 총액, 시가총액, 주가와 시가총액 중에 시가총액이 중요하다고 한 150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제 방송을 지금 처음 들으시면 야, 나 네 방송 처음 듣는데 제가 여태까지 한 150번 정도 강연회 그리고 뭐 블로그나 카페의 글들 굉장히 여러 번 쓰면서 특히 첫 번째 책인 삼박자 투자법 책에도 써 있죠. 뭐가 있습니까? 팔테크. 팔테크의 첫 번째가 삼박자 투자법, 책 제목이 삼박자 투자법이고 두 번째가 바로 시가총액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에 주가 갖고 떠들지 마라. 시가총액을 봐야지. 삼성전자가 주가가 100만 원이면 뭐하고 5만 원이면 뭐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100만 원일 때랑 5만 원일 때랑 20분의 1 시가총액이 감소됐네? 그렇지 않아요. 주식수를 늘리고 액면을 바꿨을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주가는. 주가는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에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중요하냐, 거래대금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에서는 당연히 거래대금이 더 중요해요. 이거 왈가왈부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주가와 거래량의 관계. 자, 주가는 거래량은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상승하면 또는 거래량이 줄고 주가가 하락하면 그게 정상적인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여요. 왜?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니까. 먼저 거래량이 늡니다. 주가가 따라가야 돼요. 그림자니까 상승하죠. 일반적인 거예요. 거래량이 줄어. 주가가 따라가야 돼요. 주가도 떨어져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고공권에서 높은 위치에서 거래가 감소하면 변곡점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져. 인기가 없어지면 푹 하고 꺼질 수가 있어요. 에너지 소진 과정. 에너지 소진 과정에서 푹 하고 거래가 꺼질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고공권에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에너지 소진 과정. 자, 그 다음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변곡점에 가까운 확률이 높다. 자,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래가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번째,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 후에 변곡점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 즉, 변곡점에서는 대량 거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량 거래에 장대 음봉이 꼭지에서 나오면 야 단기 꼭지인가 보다. 반대로 대량 거래에 장대 양봉이 바닥에서 나오면 야 단기 바닥인가 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주가도 오르고 거래량도 올라? 상승 추세인 거죠.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떨어져? 야,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꼭대기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정도를 나타내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래량도 떨어져? 그냥 일반적인 하락 추세야.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팍 늘어나? 바닥에서 왠지 장대 양봉 나오고 올라가나? 반전이 가까워지고 있나?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매물대는 뭐냐면 매물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이렇게 벽이 쌓여 있어요. 많은 그 가격대 일정 가격대에서 매물량이 많이 있는 거 그것을 매물대라고 하고요. 전고점의 매물대가 요렇게 빠져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 전고점의 매물대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쉬는 거예요. 쉬었다가 팍 하고 돌파를 이제 하면 또 가는 거고. 전고점의 매물대를 상향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거기서 막혀버리면 더 못 올라 이제 하고 하락 추세로 꺾여버리는 걸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 전략. 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중장기 투자와 달리 가격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단기 매매의 경우에 거래량 분석은 훨씬 중요하다. 단기 매매 자금이 큰 투자자라면 거래량과 함께 거래 대금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단기 매매할 때는 호가 갭이 생기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단기 매매할 때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 거를 빨리빨리 매매를 해야 되는데 시장가 매매를 하는 경우에 중소형주들은 내가 뭐 만주 사면은 쭉 올라가고 사고 내가 시장가로 팔면 쭉 매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적은 거래량의 종목을 너무 적은 거래량 또는 너무 적은 거래 대금의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하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인기주들을 단기 매매할 때 매매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량 이평선과 주가 이평선을 함께 보자. 웬만한 HTS의 기본 차트에는 거래량과 주가가 같이 나오고 또 막대 그래프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래량도 역시 이평선이 나옵니다. 그럼 거래량 이평선으로 주가 이평선처럼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추세 등도 같이 볼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거래량 이평선이 다 나옵니다. 뭐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9장이었고요. 죄송합니다. 7장이었고요. 자, 이제 2부 가격 분석의 마지막이네요. 2부 가격 분석의 마지막 8장 가장 좋아하는 차트 유형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차트 유형 4가지와 그에 따른 사례 종목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차트 유형 네 가지와 그에 따른 활용을 보면서 각자가 좋아하는 차트 유형을 만들어 보자. 여기서 내가는 난데? 그럼 잘못됐네요. 제가라고 존칭을 썼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여기는 제가 썼네요.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 차트는 뭐다? 완전 정배열에서 직전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차트. 신규 상장주에서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완전 정배열로 신고가를 빵빵 뚫어주면 언제 꺾일지 모르게 올라가더라. 근데 다만 언젠간 꺾인다는 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언젠간 꺾이는데 언제 꺾일지는 모르는데 언젠간 꺾인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신라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책을 함께 보거나 또는 HTS를 열어놓고 보는 게 가장 좋죠. 두 번째 좋아하는 차트는 정배열 눌림목 차트다. 정배열 눌림목은 바로 이런 지점들. 61선, 21선 이렇게 눌러주고서 또 가고 눌러주고서 또 가고 눌러주고서 또 가고 하는 이 눌림목의 지점들에서 매수를 하자는 얘기예요. 눌림목 조정. 눌림목 조정에 대한 예를 역시 차트로 JIP 엔터를 들었고 여러분들이 HTS 또는 제 책을 보면서 함께 읽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차트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는 진통과정의 차트. 그래서 그 진통과정의 차트는 완전 역배열이었고 바닥을 찍었다는데 바닥은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찍었어요. 뭐 삼중바닥 또는 쌍바닥 또는 원통형, 원형 또는 그러니까 원형 바닥형이죠. 원형 바닥형 또는 V자형. 뭐 이제 넷 중에 하나 찍었겠죠. 넷 중에 하나를 찍고 정배열로 전환하는데 아직은 완전 정배열은 아니고 이제 막 정배열 될랑말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역배열에서 완전 역배열에서 바닥 찍었는데 바닥 찍고 좀 이렇게 진통 과정 걷고 있는데 두드려 맞고 더 올라갈지 아닐지는 지나봐야 아는데 일단은 진통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정도죠. 진통 과정을 겪고 있다. 완전 정배열 초입이에요, 초입. 완전 정배열 신고가가 있고 완전 정배열 초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정배열 초입은 만약에 계속 신고가까지 간다면 굉장히 이 빠른 시간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나쁜 점, 단점은 뭐다? 완전 정배열 초입까지 갔다가도 또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 정배열, 현주가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이 초입이야. 그럼 얘가 초입이면 더 이평선 확산이 되면서 오래 갈 수도 있고 또는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으니까 신뢰도는 약한데 먹을 건 많은 뭐 이런 거예요. 신뢰도는 약해요. 완전 정배의 초입은 다시 비추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신뢰도는 약해. 하지만 정말 끝까지 정배열로 가면 먹을 건 많고 뭐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완전 정배열 초입. 네 가지 차트는 제가 좋아하는 순서이며 이는 완전 역배열에서 정배열 진통 과정을 거치고 완전 정배열이 진입하고 눌림목 조정 받고 우상향하다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차트의 일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중에 비추세 차트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취향이에요. 저는 비추세보다 추세를 좋아하고 완전 역배열에서 바닥을 잡으려는 노력보다 완전 정배열에서 신고가를 잡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취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추세 추종, 추세 매매자, 완전 정배열을 더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 점은 이 책, 제가 쓴 책에 있는 차트 이런 것들은 책을 막 제가 작성했던 거의 뭐 연초나 봄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차트 같은 것들은 출판사에 넘어가기 직전 뭐 여름쯤에 이렇게 넘긴 거고요. 그때 기준으로 제가 생각했던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어도 전 수정 안 합니다. 왜? 그럼 수정하면 양아치죠.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올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종목들을 무슨 이 종목 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공부하기 위해서 올린 거니까 여러분도 이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네 가지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트는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 7강, 8강, 9강, 10강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 책의 내용 중에 2부 가격 분석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11강이 될 거고요. 11강은 바로 3부 가치 분석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11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